자, 그러면 이제 14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세율입니다. 네. 자, 우리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아셨죠?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까지도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문제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율 쪽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돼서 취득세로 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맞지만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무슨 세금을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무조건 내셔야 돼요. 자, 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데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무슨 세금을 내시라고요?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시라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하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인데? 등록면허세예요. 단 그 원인이 취득이면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물론 그냥 취득이지만 등기 자체가 필요 없을 때도 무슨 세금을 내시고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취득세를 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때 취득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냐면은 2%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2%가 취득세 낼 때 기본적으로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기준세율이라고 하죠. 이 2%를. 여기에 등기에 대한 세율이 더해지면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즉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세율을 곱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고, 반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지만 등기 자체가 필요 없으면 그때는 기준세율만 적용해서 내시면 됩니다. 원래 기준세율의 정식 명칭은 중과기준세율이에요. 근데 제가 중과자 빼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뭘로 나누느냐? 등기가 필요하냐? 등기가 필요 없느냐다. 단 등기가 필요한 것 중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세율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할 거냐,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뺄 거냐, 아니면 기준세율만을 적용할 거냐, 세 가지를 나누셔야 되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자, 취득을 했으면 등기를 해야죠. 문제는 둘 다 낼래, 아니면 등기 쪽만 낼래, 아니면 취득 쪽만 낼래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둘 다 내면은 표준세율, 등기만 내면 그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 취득만 내면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요게 기준세율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무슨 세율이고 요게 표준세율이에요. 문제는 얘가 이름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등기만을 위해서 낼 때는 전체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다 그래요. 결국에는 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내라고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라고요. 등기만 하기 위해서. 취득 쪽은 내지 마시고. 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개 다 낼래? 아니면 취득 쪽만 낼래? 아니면 등기 쪽만 낼래?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걸 먼저 따지기 전에 일단 등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등기가 안 들어가면 기준세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준세율은 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만 낼 때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 낼 때는
취득세 세율은 안 나왔어요. 왜? 2%밖에 없으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세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낼 게 많아졌어요. 왜냐면 등록세율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그렇다면 표준세율 대상에는 뭐가 있으며 기준세율 대상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표준세율은 2%에다가 등기에 대한 세율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자, 그래서 2%에다가 등기에 대한 세율을 더해서 만들어진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하고? 표준세율. 등기 쪽 빼고 그냥 2%만 내면은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때 대부분은 다 표준세율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기준세율 적용 대상만 먼저 아시면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자, 뭐가 있었느냐? 간주취득이라고 해서 면적 증가가 없는 간주취득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물론 뭐는 없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없어야 돼요. 만약에 면적이 증가되면 그때는 표준세율로 빠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 경우? 가액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된 경우가 있고요?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개수, 그 다음에 가액 증가, 개수나 가액 증가. 제가 왜 변경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안 치고 가액 증가에만 동그라미 치는지 아시겠죠? 이건 등록면허세를 내고 얘가 취득세니까. 그 다음에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중에서 기준세율만 적용해서 내는 부동산이 있죠? 묘지가 있었고, 시설이 있었고, 임시건축물이 있었죠. 물론 이때 임시건축물은 전제 조건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돼요. 만약에 1년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자, 그래서 묘지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있죠. 물론 여기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후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설하고 임시건축물은 원래 등기부가 없고, 묘지는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누구 땅이 된다 그랬어요? 그분 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 쪽은 내지 마세요. 취득 쪽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차량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차량 등을 대여하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대여업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하면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죠. 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무자라 그랬죠. 요 세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취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취득을 했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대여하기 위해서 누가 취득을 했어요? 대여업자가 취득을 했지만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놔야 돼요? 이용자 명의로 해놔야 돼요. 대여 차량은 자, 대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누가? 수입하는 자가. 대신 명의는 이용자 명의로 해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어요.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데 명의는 운수업체 명의로 해놔야 돼요. 운수업체 명의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은 이 사람들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득종만 내라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기준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세율 적용 대상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주취득이라고 하면 글자를 이해를 하자고요. 간주취득은 실제 취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실제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등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실제 취득이면 무슨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이면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주취득은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유 중이니까. 그래서 원래 등기 없이 그냥 뭐만 내는 거예요. 취득세만 내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래서 2%를 내는데 단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변경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 뭘로 빠져요? 표준세율로 빠져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수를 했는데 면적 증가가 없었으면 등기 없이 취득세만 내면 되죠?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면적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나니까 역시요. 등기 없이 취득세만 내면 되죠? 과점주주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등기 없이 취득세만 내면 돼요. 자, 묘지도 아까 묘지는 유일하게 묘지는 이 중에서 등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쪽 내지 말고 취득세만 내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고 임시건축물은 등기부가 아예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세만 내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쪽도 차량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랬으면 등록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름으로 등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없이 그냥 뭐만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만 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걸 제외한 대부분은, 나머지 대부분은 다 무슨 세율로 내야 돼요? 표준세율로 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득은 다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상 취득은 다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에요. 원시취득이거나 승계취득은. 또 건축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세율로 내셔야 되느냐? 표준세율로 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그 다음에 개수 중에서 면적이 늘어나면 역시 무슨 세율로 내야 돼요? 표준세율로 내야 돼요. 면적이 뭐가 되면? 증가하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잘 보세요. 우리 개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개수를. 뭐가 개수예요? 대수선을 하거나 또는 부수시설을 가설하는 행위를 개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대수선을 하거나 부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 단서가 붙어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다.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면적이 증가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이지만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서를 두 개를 줘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했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죠.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도 취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시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안 중요해요. 면적은. 중요한 것은 개수로 인한 취득은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면적에 관계없이 무엇은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그러니까 과세 여부는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과세 여부는. 그러니까 가액이냐 면적이냐를 잘 보시라고요. 자, 면적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을 뜯어 고쳤는데 고친 거예요. 근데 면적 증가 없이 그냥 집을 고친 거예요. 그래도 가치는 늘어나잖아요. 면적 증가가 있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우리는 가액에 대해서 내요. 단 여기에 곱할 세율이, 이때 이제 이걸 봐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등기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로 내는 거예요. 표준세율로. 근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기존 등기부 고칠 이유가, 그래서 취득 쪽만 내라고요. 그래서 기준세율로 내는 거예요. 기준세율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과세 여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과세 표준을 물어보거나 할 때는 면적 보지 마시라고요. 면적은 오직 뭐 판단할 때만 필요하다? 세율 판단할 때만 필요하다고, 면적은.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는 상관없고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겁니까?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과세 문제가 나오거나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과세예요. 대신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만,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만 주의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건축에는 5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신축이 있고, 또 하나가 재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이전이 있어요. 아시죠? 그때 신축하고 재축이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증축, 개축, 이전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건축은. 단, 이건 실제로 취득한 거니까 그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대신 이건 보유 중에 하는 거니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역시 가액에 대해서 내요. 가액에 대해서.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무슨 등기가 들어가요?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러니까 무슨 세율로? 표준 세율을 곱해서 내는 거고요. 증축을 하면 변경 등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표준 세율로 내시라고요. 표준 세율로. 그래서 건축은 전부 다 표준 세율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과표가 달라지죠. 세율은 같고. 여기는 개수는 과표는 같고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는, 이걸 외우면은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과세 표준은 전체로 낼래? 아니면 증가된 부분만 낼래? 아셨죠? 그 다음에 세율은 이걸 하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시라고요. 그렇게 따지셔야지 이걸 면적을 가지고 과표에다가도 적용하고 세율에다가도 적용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근데 이 중에서 기존세율을 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7가지가 들어가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취득은 취득인데 형식적일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기존세율을 뺀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율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혜택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형식적 취득에는 환매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합병이라는 게 있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1가구가 1주택이 되거나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있고요.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의 취득이 있고요. 원목을 위한 임목의 취득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냐면 7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이걸 언제 다 외우냐고요. 미쳤죠? 그러니까 글자를 이해를 하자고요. 글자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은 어지간하면 권장을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좋으니까.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환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매가. 환매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환매. 되사오는 거예요. 환이니까 돌아올 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환매권을 배워요. 환매권을. 자, 보죠. 내가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매매로. 자, 내가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매매로 산 거예요. 그러면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취득 맞죠? 매매로 샀으니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대.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대. 뭐가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내시라고요. 자, 그러다가 팔았어요. 팔았어요. 파는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환매특약을 걸어놨어요. 즉 환매특약을 걸어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사올 거니까 딴 사람한테 팔지 마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자, 환매권, 환매특약 했을 때
환매 기간이 몇 년이에요? 환매 기간? 자, 제일 만만한 11월 달, 12월 달 배우셨던 분들 환매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에서 5년이죠. 그죠? 그냥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되사와요. 이걸 다시 삽니다.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그래서 환매로 사온다 그래요. 자, 요게 문제예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죠. 자, 취득이 맞으니까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를 내시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표준세로 내라고요. 근데 누구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금방 딱히 외울 일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처음에 살 때 다 냈잖아요. 냈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잠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았다가 아니라 맡긴 거죠. 그리고 다시 되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으니까 무엇은 해야 되겠고 등기는 해야 되겠고 겉으로 봤을 때는 취득한 것처럼 보이니까 취득세는 내야 되겠고 근데 실제로 취득한 게 아니라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내라고요? 등기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세금인 표준세율에다가 취득세금인 기준세율을 빼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매매는 내 거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내고 빼지 말고 여기는 빼주고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니까? 등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표준세에서 출발하는데 이건 남의 거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다 내고 이건 내 거 다 되찾아왔으니까 취득 쪽은 내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자, 공유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유물이 뭐예요? 공동명의. 자, 취득을 했는데 뭘 취득을 했느냐면 공유물을 취득한 거예요. 공유물을. 그래서 갑하고 을이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자, 공유물을 취득을 했는데 명의자가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취득했는데 지분이 5대 5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죠. 공유물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 과세 표준은 아까 지분가액, 그 지분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취득도 했고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무슨 세금을 내대? 취득세를 내대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그 취득가액에다가.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이걸 쪼개기로 했어요. 분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죠. 그래서 갑이 5를 다시 등기하고 을이 5를 등기해요. 자, 그러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여러분들 분할로 인한 취득도 취득입니다. 그리고 등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자, 취득이면서 등기니까 무슨 세금을 내대? 취득세를 내대. 등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표준세로 내야 돼요. 근데 누구 거 가져왔어요? 내 지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내 지분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취득 쪽은 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기준세를 빼는 거예요. 공유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 공유물을 했으니까 공유물을 취득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표준세를 그대로 다 내야 돼요. 공유물을 뭐 했으니까 문제예요? 분할하니까. 근데 문제는 분할 등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할을 했는데 분할을 했는데 당연히 등기해야죠. 근데 갑이 6을 등기를 해요. 을이 4를 등기해요. 이제 요게 문제예요. 자, 쪼개서 등기를 하는데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5에 해당하는 부분과 추가된 2라고 을의 입장에서는 4에 해당하는 부분과 줄어든 2라고. 그죠? 지금 원래 5대 5였거든요. 근데 6대 4로 등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증가분이 있고 감소분이 있잖아요. 자, 요 5 취득이 아니에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라고요. 그리고 또 등기를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로. 근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세율 빼시라고요. 아셨죠?
자, 요 1,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세 내라고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세를 빼지 말라고요. 그대로 내라고요. 자, 요 4,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세를 빼라고요. 됐어요? 요 1,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취득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얘는. 팔았잖아요. 의리 갑한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몇 개예요? 3개. 3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하나.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될 게 요 5는 내 지분 맞죠? 요 1은 초과분이죠. 요 4는 내 지분 맞죠? 요 1은 감소분이죠. 나중에 이 글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문제를 내느냐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대요. 취득이냐 아니냐? 그래도 취득이라고요. 취득이면 취득세를 내는 거고 취득이 아니면 취득세를 안 내는데 지분 초과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지분이다 이 소리예요. 내 지분이어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이라고 하시라고요. 초과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취득이고 대신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면 공유물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양도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안 낸다고요. 감소자가 붙으면 양도라고요. 감소자가 붙으면. 맞잖아요. 그러니 이걸 외워가지고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 이걸. 이걸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외우는 건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하자고요. 아셨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인데 뭔가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요약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약집이라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는 보약이 되지만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한테는 완전히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쥐약이에요. 아셨죠?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전체 구조를 알고 나서 요약된 걸 보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가자고요.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해져요. 언제부터 급해지느냐면 3월 달부터는 급해져요. 왜?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왜? 아무 생각 없이 2달이 지나갔어요. 뭐 앞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4달이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뭔가 결과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 결과물을 얻으려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만 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과물은 얻어요. 시험장애를 못 가요. 그때 병원에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은 진짜 장담컨대 8월 정도부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인내력을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진짜 나 안 되는데 이거 점수 안 나오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 원래 이게 사기다. 지금 내가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모르는 게 맞다. 천천히 가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참고 버티시라고요. 아셨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버티시면 안 돼요. 조금 노력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버티려고 그랬어요? 아, 그건 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이. 그러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런데 표준세에서 기준세를 빼라. 근데 공유물 분할이 나오면서 초과분이 나와요. 취득이다, 아니다? 역시 취득이다. 그때는 기준세를 빼지 말라고요. 공유물 분할만 나왔어요. 초과자 없이. 그래도 취득이라고요. 공유물 분할이 나오면서 뒤에 초과자가 붙었어요. 그것도 취득이라고요. 단지 차이점은 세율에서 달라져요.
둘 다 분할하면 소유권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분할 등기니까. 그러니까 표준세율인데 초과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내 지분이에요. 그때는 기준세율을 빼고 초과자가 붙으면 그때는 표준세율만 내는 거예요. 표준세율 그대로 다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분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혼했을 때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근데 재산분할을 여러분들이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재산분할은 가져오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요. 분할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다 그랬죠? 이전 등기가 들어가요. 이전 등기가. 근데 글자가 분할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분할 등기한 줄 알아요. 분할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고요? 이전 등기예요. 자, 그래서 분할 등기는 공유물이나 총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할 때 분할 등기예요. 민법 시간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배울 거예요. 그걸 쪼개는 게 분할 등기고 재산 분할은 분할이 아니에요. 말이 분할인 거지 표현 자체가 분할이라고 표현했지 실제로는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 걸? 내 걸.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 너.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 무슨 그 사람이에요. 네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내 거니까 우리 이제 헤어졌지 않냐.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헤어졌으니까 네 명의로 돼 있는 거 이거 중에 이거 내 거다. 내놔. 그래서 가져오는 게 재산분할이에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뒤에 원래 청구자가 붙어요. 재산분할 청구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가져왔으니까 취득이 아니에요. 자,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가져온다라는 거죠. 취득이에요. 가져왔으니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세금을 내시고? 취득세를 내되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근데 누구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내놔라 이거예요. 내 거니까 가져갈게. 그러니까 여기 내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산분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 명의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네 건 돌려주고, 그죠? 네 명의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내 건 가져오고, 그게 재산분할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위자료 청구를 해야죠, 이제. 그죠? 위자료 청구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건 손해배상. 아셨어요? 위자료, 손해배상이에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이제라도 헤어져서 고맙긴 한데 그래도 너로 인해서 내 인생 그동안에 지나간 거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걸로 내놔. 네 거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죠?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되 등기를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근데 누구 거 달라는 거예요? 네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세율 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재산분할은 내 거 가져오는 거. 가져온다는 의미예요. 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네 명의로 돼 있는데 당신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내 걸 가져오면 재산분할. 네 걸 가져오면 위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게 답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등기부에 표시가 되죠. 아시겠어요?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 갑과목에 보면 어차피 이게 지금 소유권이거든요. 갑과목에 보면 제일 먼저 순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접수 날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갑구가.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쭉 가죠. 요것만 원시 취득. 여기서부터는 다 승계. 내가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원시 취득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내 이름이 들어오면 무조건 승계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다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소유권은 목적은 다 소유권이죠. 물론 이제 이 중에 가압류 등이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소유권이죠. 여기 이제 접수 날짜 나올 것이고 여기에가 신축이다, 매매다 이런 것들이 적힌다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될 항목이니까 취득세를 내되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여기에 표시될 항목이니까 표준세율로 내는데 그 중에서는 기준세율을 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게 뭐냐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게. 근데 밑에 기준세율 적용 대상은 이거 자체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취득종만 내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거기에 여기에 재산분할이라고 적힌다고, 여기에가. 그러면 여기에 재산분할이라고 적혀있고 누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전소유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가. 이 사람들이 부부였다고요. 이 날짜에 헤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다는 이야기는 가져오는데 내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 거였다고요. 이 사람 거였는데 부부였을 때 이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가져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위자료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싸운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해석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위자료를 통해서 가져오는 행위는 기준세를 빼면 안 된다. 그대로 표준세율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건축물 이전이 이거예요. 이거.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래서 건축물 이전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 역시 제일 만만한 11월 12월 달 배우신 분들, 이전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옮기는데 그대로 옮긴다?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요 구조부만 해체하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 부수는 다 해체가 돼도 돼요. 주요 구조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빔 구조다. 나머지는 다 해체해도 그 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옮겨놓는 거. 그것도 동일되지 않아서. 그러면 등기부가 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는 못 해요. 변경 등기가 들어가요. 근데 누구 거 옮겼어요? 그래서 취득적은 내지 말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요 구조부를 다 해체해버렸죠? 그리고 옮겨서 짓죠? 그건 신축이에요. 그때는 주요 구조부가 해체가 됐으니까 등기가 말소가 돼요. 그리고 다시 등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건 보존 등기로 들어가요. 공시법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걸 배워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 네 개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등기, 내 거. 등기니까 표준세율. 내 거니까 취득적 내지 마라. 기준세율 빼라. 그 이야기예요. 남의 거 가져왔으면 다 내고, 내 걸 가져왔으면 뭐고요? 기준세율 빼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얘만 변경 등기. 아셨어요? 자, 그래서 건축물 이전을 했어요. 건축물 이전은 보유 중에 하는 거죠.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대. 아셨죠?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라고요. 근데 이전하면서 종전가액을 초과해버렸어요. 종전을. 그럼 초과된 부분은 표준세율 그대로 다 내야 돼요. 또. 그래서 초과자가 보이면 무조건요. 다 내라고요. 기준세율 빼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합병이 무슨 말입니까? 합병이?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건 합방이고. 합병은 사는 거예요. 합병은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는 걸 합병이라 그래. 인수. 사는 거예요. 매매예요. 매매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인데 기준세율을 빼면 안 돼요.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남의 걸 가져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준세율을 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빼주느냐면 합병은 구조조정이거든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용승계예요. 고용승계를 해야 돼요.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합병이 되면 고용승계가 되고 고용승계가 되면요. 기업은 부담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정부가 고용승계 주는 게 고맙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다 면제 주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못 해줘 이랬어요.
그래서 등기 쪽은 내라고요. 아셨죠? 원래는 다 비과세 해주려고 했었던 거였어,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상속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세율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빼주느냐면 상속은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서 1주택이 된 사람만 빼줘요. 상속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속받아서 1주택이 됐다. 누가 상속받았다? 누가? 또 배우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속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주택자. 아니 집이 1주택이 되려면 무주택자지 그게 배우자여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요. 제발. 왜 배우자가 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식이 왜 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무주택자였을까? 왜? 그럴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모셨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근데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이 상속을 받아서 집이 이제 한 채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분들을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가 없었고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보통 집은 모신 분이 받아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너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너가 모셨으니까 그 집은 당연히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제발 좀 정직한 사회를 생각하자고요. 제발 좀 이상한 사회 막 낯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셨죠? 그게 맞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취득 조금 면제해 준 거예요. 근데 등기까지 면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 중에서 감면 농지였을 때. 그 말은 감면 대상 농지가 되려면 그 농사 짓던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아야 돼요. 즉 영농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원이에요. 나는 회사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해 줬어요. 그러면 그냥 표준세를 그대로 다 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영농 후계자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부모님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등기는 해야 되니까 세금은 내야 돼요.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상속은 취득이다. 맞죠? 상속을 해놓은 취득으로서 1가구가 1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또 왠지 1주택이 됐으니까 비과세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 절대 여러분들 느낌대로 가지 마세요. 다 틀려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게끔 그렇게 딱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과세냐 비과세냐예요. 두 번째, 과세라면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냐 기준세율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시 표준세율이라면 기준세율을 뺄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과세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과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임목이 뭔지는 아시겠죠? 임목이 나무예요. 근데 임목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입니다. 문제는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의 취득이라고 해서 원목은 뭘 말해요? 재료. 종이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임목을 취득했다면 취득 조금 빼주겠다고요. 왜냐하면 재료값이 올라가요. 세금을 붙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빼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아시겠죠? 합병, 상속을 해난 1주택과 감면 대상 농지, 임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를 이제 살펴봐야죠. 자, 그럴 때 우리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 있었고 준부동산이 있었고요. 권리가 있었죠? 각각에 대해서 표준세율이 달리 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 쪽만 정리하자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은 5개로 나눕니다. 유상일대와 그 다음에 상속일대와 그 다음에 증여일대와 그 다음에 분할일대와 그 다음에 원시일대로 나눠요. 요 5개로 나누어서 표준세율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준세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이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취득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이 5개 안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자, 그랬을 때 유상일 때는 다시 부동산을 농지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때 농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가 농지예요. 자, 상속일 때도 역시 농지냐 아니냐로 나눠요. 농지냐 아니냐로. 그 다음에 증여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누가 받았느냐로 나눠요. 비영리 단체가 받았느냐, 그 외가 받았느냐. 즉 비영리 단체냐 아니냐예요. 그 다음에 분할은 딱 3가지만 분할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총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만 분할로 칩니다. 그 외에는 분할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매립을 하거나 간척을 하거나 신축 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이걸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때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일단 2%는 고정적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슨 세율이 되는 거예요? 기준세율이 돼요. 여기에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세율을 더해야 되죠. 그때 등기에 대한 세율이 이 5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유상일 때는 1%, 2%가 적용이 되고 상속일 때는 0.3%, 0.8%가 적용이 되고 증여일 때는 0.8%, 1.5%가 적용이 되고 분할일 때는 0.3%가 원시일 때는 0.8%가 적용이 돼서 자, 이것까지 합쳐놓은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3%짜리, 4%짜리, 2.3%짜리, 2.8%짜리, 2.8%짜리, 3.5%짜리, 2.3%짜리와 2.8%짜리가 있어요. 이걸 외우시라고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2%가 뭐에 대한 세율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요 나머지가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득을 했는데 등기가 필요하다면 합쳐서 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한다고 이걸. 근데 내가 취득은 했어요. 근데 등기는 필요 없대요. 등기가. 그러면 얘만 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고정돼 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없어 이름이. 그래서 얘는 이 전체 세율에서 얘를 뺀 세율이다라고 해서 표준세율에서 뭘 뺀 세율?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아셨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준세율은 외울 게 없잖아요. 무조건 2%니까. 여러분들은 표준세율을 외워야 되죠. 근데 표준세율을 외우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등기 쪽을 알아야죠. 그래서 요 등기에 대한 세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유상은 원래 취득하고 똑같아요. 2%예요. 단 농지는 좀 싸게 가자 그래서 1%로 가요. 농지만. 아셨죠? 그 다음에 상속은 0.8이에요. 단 농지만 좀 싸게 가자 그래서 0.3이에요. 증여는 1.5예요. 단 비영리만 좀 싸게 가자 그래서 0.8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유상은 물건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고요. 상속도 물건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지만 증여는 누가 증여받았느냐를 찾아야 돼요. 누구냐. 농지냐 아니냐를 보시면 안 돼요. 증여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유상이냐 상속이냐 증여냐부터 확인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물건을 볼지 사람을 볼지 따질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고 원시가 있는데, 자, 우리 유상은 그냥 1%, 2%라고 외우세요. 1, 2. 아셨죠? 그 중에서 농지가 쌓여야 되니까 농지가 1%고 나머지는 2%고. 그러니까 농지라는 말만 없으면 2%예요. 거기에다가 2%를 더해서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농지라고 단서가 붙으면 1%예요. 거기에다가 2%를 더해서 몇 프로가 돼요? 3%가 돼요. 산수 문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외우세요. 1, 2. 그 다음에 상속은 0.8이에요. 별말이 없으면. 그래서 2.8이 돼요. 단 농지라는 단서가 붙으면 0.3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3이 돼요. 그래서 이건 땡 잡았다고 외우게요. 38광땡. 자, 상속은 땡 잡은 거 이제. 상속은 땡 잡았어요. 아셨죠? 자, 증여는 아무 말이 없으면 1.5예요. 단 비영리면은 공익단체니까 좀 싸게 가자 그래서 0.8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 받았다고 외우게요. 8.15 광복. 자, 이제 상속은 땡 잡은 거고 증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38광땡 8.15 광복이에요. 아셨죠?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땡인지 복인지 몰라요. 요게 문제예요. 분명히 외우긴 외웠어요. 38광땡 8.15 광복을 외웠는데 땡인지 복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는 상속이고 하나는 증여거든요. 그러면 누가 싸고 누가 비싸냐예요. 상식적으로. 상속이 싸야죠. 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니까. 증여는 원해서 받은 거니까. 증여가 상속보다는 비싸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는 게 38광땡 8.15 광복이라고 외워놓고요. 3%, 8%, 15%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죽어요, 이거. 0.3, 0.8, 1.5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은 0.3이고 원시는 0.8이에요. 이건 38선으로 외우게요. 우리나라 땅 분할해서 원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건 38선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오늘 외워야 될 것.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입니다. 아셨어요? 원래 외울 때는 추잡하게 외워요. 써먹을 때만 정승처럼 써먹으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라 그래도 창피해서 외우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접근하기 쉽게 가자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또는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상속이니까 상이니까 3이라고 생각하세요. 3. 상이니까. 그래서 38로 가죠. 38이니까 2.3 아니면 2.8이에요. 이제 여기다 2%를 더해야 되니까. 자, 대신 증여는 복 받았으니까 8.15죠. 8이니까 2.8, 1.5니까 3.5.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부터 봐야 된다? 무슨 취득이냐부터 보라고요. 무슨 취득이냐? 상속이죠. 상속은 물건 봐야죠. 농지죠. 농지니까 싸게 가자고요. 증여죠. 증여는 사람 보라고요. 비영리 아니에요. 아니니까 농지여도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꼭 눈이 얘부터 가요. 여기부터 눈이 꼭 가게 돼 있어요. 버릇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돼요.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슨 취득이냐예요. 무슨 취득이냐. 이해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여는 농지를 증여를 받든 뭘 증여받든 그게 비영리 단체만 아니면 다 3.5예요.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공익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공익단체가 될 리는 없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개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은요, 그냥 3.5%예요. 3.5%.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운다고 해서 문제는 못 풀어요. 절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유상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분할인지, 원시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요거 못 찾아내면 못 풀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건 다음에 3월 달에 해드릴게요. 지금 거기까지 해주면 저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일단은 이번 과정에서는 요걸 외우는 데 집중하자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교환했대요.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는 문제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이게. 우리. 그러면 제일 먼저 동그라미 쳐야 될 건. 그렇죠. 이거부터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러면 이 교환이 이 5개 안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예요. 유상이죠.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3% 아니면 4%죠. 1, 2니까. 근데 물건이 농지니까 3%. 그래서 3%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건물을 재산분할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냐예요? 제일 먼저 확인할 건. 그렇죠. 요게 뭐냐예요. 요게. 아셨어요? 자, 이게 이 5개 안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예요.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쨌간에 지금 재산을 건물을 재산분할로 취득했으면 표준세율에서 기준세를 빼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기준세를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요? 유상이라면 돈 주고 가져온 거죠. 대가. 재산분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거 가져오는데 뭐 주고 가져와요? 그냥 가져왔죠. 그러니까 유상은 아니네요. 쪼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가져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할은 될 수도 없어요. 절대.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재산분할은 아까 제가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냐면 쪼개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셋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거 가져왔으니까 대가를 지불할 리가 없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증여니까 이게 증여예요. 증여니까 815죠. 그러면은 2.8 아니면 3.5인데 2.8이면 3.5죠. 앞에 비영리라는 단서가 이건 이제 필요 없고 물건은 필요 없잖아요. 증여니까 비영리라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3.5라고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3.5인데 실제 세금은 1.5만 내면 된다고요. 실제로 세금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니까 3.5니까 실제로는 1.5만 내면 된다고요. 왜? 2%를 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시험만 아니라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칠 건데, 이제 좀 더 고급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한 거래라든지 이걸 배워야 돼요, 이제. 이제 이걸 배우려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한번 건드려주고, 다시 취득세로 돌아와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걸 외우자고요. 외우는 데 집중하자고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오늘은 좀 길게 하게요. 뭘 안 돼, 안 되기는. 어차피 우리 다음 주 못 보는데. 안 그래요? 세율은 이렇게 짧게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율의 양이 좀 많은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각보다는. 자, 근데 여기에 특례가 하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여간 세법에서 제일 지랄은 특례예요. 원칙만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데 원칙 해놓고 원칙 하나 적어놓고 특례 한 100여 개 적어놔요. 이게 문제죠. 자, 우리 유상취득 중에서 농지가 아니라면 몇 프로 내야 돼요? 4% 내야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다만 주택에 한해서는 부스토지 포함해서 주택에 한해서는 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6억 원짜리냐 9억 원짜리냐로 나누어서 6억 원 이하는 1%만 적용합니다. 9억 원 이하는 2%만 적용하고 9억 원이 초과되면 3%만 적용합니다. 뭐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무슨 취득일 때? 유상취득일 때예요. 유상취득일 때. 자, 그래서 원래대로 가면은 몇 프로를 내야 정상인데? 4%를 내야 정상인데 4%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 2, 3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오직 주택에 한해서예요. 아셨어요? 그것도 유상거래일 때 한해서 유상거래일 때. 자, 그래서 세율을 인하시켜줬잖아요.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상취득이면 4%를 내셔야 정상인데 주택은 세율을 깎아줄게요. 인하시켜줄게요. 4% 내지 마시고 5억짜리나 6억짜리면 6억까지가 1%거든요. 6억까지가 1%고 9억까지가 2%예요. 이거 누진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게 이 구간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1, 2, 3이라고 해놓으니까 여기다 또 플러스 2%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자체가 표준세율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2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5억짜리를 취득을 하면 5억짜리를 취득하면은 유상취득일 때 유상으로 5억짜리를 취득하면은 몇 프로? 4%에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주택이면 1%만 내라고요. 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열심히 취득하세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자금이 회전이 되잖아요.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상가 등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주택에 묶여있지 상가에 묶여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택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줬는데 그게 자금이 풀리려면 무상거래해야 돼요? 유상거래해야 돼요? 그래서 유상거래만 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6억짜리예요. 몇 프로냐예요? 몇 프로? 네, 그래서 다 틀려요. 왜? 제가 그냥 취득이라고만 했지 단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뭐 보느냐? 얘하고 얘만 봐요. 제가 여기부터 보지 마라 그랬죠.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얘부터 봐야 돼요. 그게 유상이었다면 그러면 1%예요. 유상이었다면 1% 또는 2% 또는 3% 중에 나와야 되는데 6억짜리니까 1%라고요. 근데 이게 상속이면 상관없이 2.8이에요. 그냥. 이게 증여면 상관없이 3.5예요. 그냥. 이게 신축이면 상관없이 그냥 2.8이라고요. 그냥.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물건부터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틀려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아셨습니까? 취득세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건데 절대 물건부터 보지 마세요.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취득이냐예요. 그 다음에 물건 볼지 사람 볼지 그냥 바로 판단할지를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주택은요. 사실상 주택이어야 되면서 공부상 주택도 동시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실무적인 내용인데 오피스텔은 이거 적용 안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거 적용돼요.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딱 봤을 때 이게 오피스텔일까 도시형 생활주택일까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등록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등록이 돼요. 그때 여기서 주택이란 대장상에도 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도 주거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죠. 그래도
대장상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아요. 무조건 4%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 2, 3%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4%를 적용하셔야 돼요. 괜히 1% 적용해서 세금 내면은 과소신고로 걸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 3% 적용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자, 우리 여기에서 집을 신축을 할 때 있거든요. 집을 신축을 할 때 땅을 먼저 삽니까? 집을 먼저 짓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땅을 먼저 사요. 그냥 이것도 참고로 들으세요. 자,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요. 그러면 몇 프로 내야 돼요? 자, 4억짜리라고 하죠. 토지를 매입했어요. 몇 프로 내야 돼요? 4% 내야죠. 유상이죠?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라고요. 그 다음에 집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했죠? 자, 5억에 신축했다고 하죠. 몇 프로 내요? 2.8% 내야죠. 원슈 취득이니까.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4억짜리죠. 요걸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줘요. 3억 9,900을 줘요. 계약금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잔금으로 100만 원을 남겨요. 그리고 10개월을 잡아요. 그럼 토지의 취득일은 이날이죠. 토지의 취득일은. 이 사이에 건물을 신축을 해요. 주택을. 자, 그러면 집이 먼저 뭐가 됐어, 이제? 먼저 신축된 거죠, 집이. 그러니까 2.8%. 신축은 무조건 2.8이니까. 그리고 땅이 매입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집이 있는 상태에서 땅이죠. 그래서 얘가 주택 토지가 돼요, 이제. 4억짜리니까 1%. 기가 막히죠? 놀라지 마세요. 요딴 짓거리를 해서 이번에 법을 바꾸기를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4%. 건축업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거든요. 당연히 몰랐죠. 배워야 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에요. 그러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짓고 땅을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4% 낼 걸 1%로 확 줄여서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 바꾸기를 그렇게 바꿨어요.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해당 부수 토지를 매입하면, 아셨죠? 주택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즉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토지다. 그러니까 4%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율이 다 끝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게 있죠? 굉장히 비싸게 과세하는 세율이 있어요. 이걸 중과세율이라 그래요. 아셨죠? 자, 글자 그대로 중과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부과하겠다고요. 근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것만 정리해도 이틀은 걸려요.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자고요. 찍읍시다. 아셨죠? 대신 종류는 알자고요. 종류만. 내용은 몰라도 되니까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이나 법인을 세울 때요. 공장이나 법인을 신설 또는 증설하게 되면 3배 중과세 합니다. 3배 내야 돼요. 자, 보죠.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과밀, 억제, 인구가 많아서 억제하고 싶은 지역이라고요. 어디예요? 서울이죠. 수도권 지역이죠. 수도권 16개 지역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예요. 근데 이곳이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유독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 많아요? 왜? 살기 좋아서요. 그럴 리는 없어요. 살기는 여기가 더 좋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살기는. 그렇죠? 일자리가 많아서예요.
일자리가. 근데 그 일자리를 또 만들겠대요. 잘한 짓이죠? 잘한 짓이에요. 일자리 만들어야죠, 당연히. 여기다 만든 게 문제예요. 여기다 만들지 말라고요. 여기다가 또 만들면 인구가 또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구를 지금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도 이전을 시키고 각종 공장들도 내려가라고 하고 있는데, 또 생각 없이 거기다 또 만들면 인구가 또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만 묶어도 2,500만 명이에요. 거기에 인천 300만 명 플러스 시키면 2,800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서만 없었으면 오히려 혜택 줘요. 감면 혜택 줘요. 요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신설 또는 증설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새로 만들어야 일자리가 들어오죠. 승계 취득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승계는 대표자만 바뀌니까. 종업원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영향이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인구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사치 문화를 조장하는 재산이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취득하면 5배 중과세예요. 5배. 근데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치가 뭐예요? 사치가. 뭐가 필요하지 않는인데요? 뭐가 비싼데? 비싸다는 기준이 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여러분들 사치라는 기준은요. 나한테 없으면 사치예요. 나한테 있으면 절대 사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치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법을 해석을 할 때 주관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5개를 열거해 놨어요. 별장, 골프장. 물론 이건 회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냐? 5개. 그래서 5배 중과세예요. 아셨어요? 그때 이거 외워야 돼요. 앞자만 따서 외우게요.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이래서 별골 5선주 하고 외우게요. 오늘 외워야 될 거 많네요. 국수공판장도 외워야 되고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도 외워야 되고 별골 5선주도 외워야 되고 별골 5선주. 그래서 5선주 앞에는 고급자를 쓰셔야 돼요. 아셨죠? 옛날에는 이거 별골 쓰리고라고 외웠거든요. 고고고 해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쓰리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5선주라고 정확히 외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락장, 선박, 주택입니다. 이게 고급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된다고요. 종류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은 사치성이다 아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문제가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 없죠? 항공기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비행기 사시라고요. 사치성 아니니까. 알아서 띄우시고. 띄우는 건 알아서 띄우세요. 아셨죠? 선박은 사치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 5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과밀억제권인데 공장을 세우면 세배한다 그랬죠? 요 세배가 웃긴 게 여기만 세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만 세배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세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요. 자, 되게 좋아요. 사치성 재산은 5배죠. 사치성 재산은 여기만 5배예요. 여기만. 여기는 그대로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등기 쪽 외웠죠? 원래 등기 쪽 외운 다음에 2를 더해야 되잖아요. 사치성 재산은 등기 쪽에다가 10을 더하는 거예요. 10을.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하면 4%죠. 원래가. 사치성이면 12%라고요. 여기에다가 10을 더하지 말고 여기가 5배라고요. 10 더하기 2에서 12%라고요. 20%가 아니라.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등기가 필요하면 무슨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되고 등기가 필요 없으면 기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이면 사치성 재산 맞죠? 건물은 표준세율이죠. 땅도 표준세율이죠.
근데 여기에 수영장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건 레저 시설이죠. 얘는 기준 세율이라고 해요. 수영장은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별장에 있으니까 다 사치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성 중에서 표준 세율 대상도 있고 기준 세율 대상도 있는데 어디만 5배다? 등기 쪽, 취득 쪽만 5배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으면 취득 쪽만 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에 5배예요. 문제는 얘예요. 등기가 필요하면 여기에 5배 하면 취득도 5배고 등기도 5배가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에 5배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표준세율에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야 5배가 돼요. 산수 문제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신축을 하면은 2 더하기 0.8이죠. 그죠? 여기만 5배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러면 5배 되죠? 자, 요것만 놓으면 기준세율의 4배. 요거라면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첫 번째, 표준세율의 5배짜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사치성 재산이 아닌 것은 문제가 나오면 다행인데 다음 중 표준세율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요. 뭔 문제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100분의 4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4배짜리가 아니에요. 100분의 400 해놓고 뒤에다 합한다라고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걸 4배 했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더했잖아요. 5배짜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적어드리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세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서 자, 어쨌거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쉬셔서 오늘 공부할 시간은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요즘 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명절이네요. 네, 역시 똑같습니다. 명절 때 온전하게 상처 내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세요. 아셨죠?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